20살 먹는 아이를 명다리로 올렸다. 또 이 아이가 뭐 30이 되었는데 명다리로 올렸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어린 나무가지는 왼쪽으로 꼬우고 싶으면 왼쪽으로 꼬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꼬우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미 17세가 넘어서 20세가 당도한다면 내가 오른쪽 꺾자고 하면은 이 아이들 꺾어집니다. 신나게 정정은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명, 아이들의 복, 흔히 이제 우리가 명다리를 올린다, 복다리를 올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원래는 명발언, 우리가 수명장수, 명발언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의 살아생전에 우리가 아이가 이왕이면 재산도 많고 건강하기를 바라해서 복발언, 그래서 원래는 명발언, 복발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사람들이 표현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면 아이를 팔아줘라. 왜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 가보면 바위에다가 이름을 새겨 놓거나 아니면 또 부처님 저기 우리가 복장 안에 이름을 넣거나 이러면서 이게 팔아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팔아주는 아이들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들의 사주가 사실은 이제 수명이 좀 짧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사주가 부모를 갈라놓는 그런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두 부모를 모셔야 되는 경우, 그래서 엄마가 둘이다 아빠가 둘이다 할 때 이 아이를 팔아줘라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어떤 명을 발언하고 복을 발언하는 것도 사실은 나이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몇 살까지냐면 사실은 7살까지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7살까지면 이 아이가 아직까지 다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가 되어 있다 이래 보시거든요. 손님들을 보시다 보면 간혹 7세가 넘었는데 20살 먹는 아이를 명다리로 올렸다. 또 이 아이가 뭐 30이 되었는데 명다리로 올렸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상식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 어린 나무가지는 왼쪽으로 꼬우고 싶으면 왼쪽으로 꼬아집니다. 오른쪽으로 꼬우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되고.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이 이미 17세가 넘어서 20세가 당도한다면 내가 오른쪽 꺾자고 하면은 이 아이들 꺾어집니다.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보통 14살에서 16살 시기로 보죠. 그러면 요때 이 아이가 사춘기에 바람이 들어와서 제2의 성장이 일어난 것이지 이 아이가 명다리를 안 올리고 명발언을 안 해서 아이가 어긋났다라고 보시면 곤란하다 이래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에서 보시는 거는 7세 우리가 이 아이들의 명발언, 복발언을 올리시는 거는 장수, 수명장수 우리 아이가 혹여나 살아가시면서 재물로 휘청거려서 아이가 사람들에게 빈천한 대접을 받을까. 그래서 복발언, 이 발언을 어디에 하느냐? 칠성님전에 합니다. 원래는요. 그래서 북두대성 칠원성분이라 표현을 하죠. 옛날에 어른들이 왜 장독대 위에 정한수 올려놓으시고 천룡신이랍니다. 장독대 신을 천룡신께 우리가 하늘에 대고 발언을 하셨잖아요. 우리 낭구님 가급제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손 저렇게 아픕니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전부 다 칠성님전에 발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세가 넘어가면 하실 필요가 없고 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내 아이가 어떤 경우 나이가 이렇게 늦어서 명다리 복다리 이렇게 올려가지고 해본들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자손의 그 덕을 보기에는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명다리를 올려준 아이들은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17세까지 이 아이들은 정말 많이 이렇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불발언을 꺼트리지 말고 해라. 절을 다니시면 절에 가셔서 인등을 꺼트리지 말고 해라. 만신집에 다니시면 그렇게 이 아이의 복을 올려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칠성에 빌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풀어주는 관례는 어디에서 하느냐? 바다, 용궁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회수부 용왕님전 하위 받으시고 그리고 북두대성 칠성님전 합의 받아서 우리 이 자손의 명을 올립니다. 자손의 복을 올립니다. 자손으로 의해서 부부간에 바람이 일어날 세라. 자손으로 의해서 이 자손으로 의해서 혹여 우리 대주가 명이 짧을 세라. 그래서 이 자손에게 무예하고 자손은 복이 많고 그래서 무병장수 부부간에는 화합을 주고 자손은 스스로 발복하여서 말 잘하고 글 잘하게 하여 달라고 비는 게 7세입니다. 그래서 7세 넘어가시면 하지 마세요. 빌지 마시고. 그거는 뭐냐면 빌지 말라는 거는 7세 넘어간 아이는 파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식을 키워보다 보면
이미 우리가 패 죽이고 싶은 게 3살이고 저거를 죽여 살려 하는 게 7살인데 7살 넘어서 과연 그 아이의 명바로 팔아서 그 아이가 얼마나 덕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왕지사 아이를 팔았으면 명을 올리고 복을 올리셨으면 17세까지 그 아이의 그 기도 발언을 늦추지 말고 저는 끝까지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가 7세 끝나고 17세의 발언이 끝나고 27세에 그 아이가 우리가 혼인문을 열든 유학의 문을 열든 그 아이가 직장의 문을 열든 열어가고 37이 되어서 아빠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고 직장에 우리가 중견간부로 올라설 수 있는 나이가 될 수도 있고 47이 되면 이 아이가 내가 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임원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것이고 57세가 당도를 하면 내가 정말 좋은 건물을 한번 지어볼까나 아니면 집안의 자손이 이렇게 의사급제하듯이 좋은 학교로 들어가서 자손이 집안을 가문을 빛낼 일이 있을래나 67세가 당도를 하시면 이 자손의 우리 집안의 가택이 순서대로 죽자. 왜?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손주 죽는다. 이게 어느 시에서 나왔던 말이죠. 그게 축원을 이렇게 그 노인이 축원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선비가 했던 게 유명한 분인데 그 선비가 했던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손주 죽는다. 이랬더니 잔치판이 사원판이 될 뻔했죠. 근데 그 말을 잘 들어보면 순서대로 가자입니다. 이게 연장자대로 간혹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축원. 그래서 67이 되면 순서대로 갈 수 있도록 천명 하늘에 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7수까지라고 보시는 거니까 본인들이 혹여 7세가 넘어서 혼돈되실까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수명발언, 복발언, 그래서 명달이 올린다, 복달이 올린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 명발언하고 복발언 하실 때는요 엄마도 그만큼 그 아이에게 그 기운을 많이 쏟아주셔야 되고 또 발언을 하시는 우리 만신님들도 그 발언을 많이 해야 이 아이들이 이 집안을 또 입신양명 출세를 하고 가문을 빛내고 나라에 일치월장하여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빛내는 자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왕이면 많은 자손들이 제 나이에 제 때에 아직 7세 전인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고 7세 넘으신 분들은 우리가 17년 17세까지 10년 동안 팔지는 못했지만 어디 가서든 내가 많이 우리 자손을 위하여서 나라에 이득되고 국민에게 이득되고 우리 이 동에 이득되고 이런 자손으로 키워가겠다고 맹세를 해보는 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작두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